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본선거는 6월 3일이니까 아직 5일이 남아있지만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됨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망상에 빠진 미친 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그 이후에 6개월, 지금까지 6개월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친위 구테타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헌재가 파면을 하고 또 그리고 법원이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속하기까지 했지만 지기현이라는 희대의 판사, 정말 욕도 아까운 이런 더러운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가 열려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새로 이재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그 6개월은 참으로 길었고 오늘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미친 자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지기현이라는 미친 판사가 탈옥을 시켜줌으로써 윤석열이는 지금도 보리밥을 처먹으러 다니고 있고 개새끼를 이끌고 한강변을 돌아다니고 있고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잠이나 퍼자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소속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그 주홍 글씨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완전히 미친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놈을 잡아 넣었더니 어서 희귀한 지기현이라는 판사 미친 자가 다시 이를 풀어주고 내란 수괴는 돌아다니고 그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친 나라, 가장 희귀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죠. 왜냐?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놈은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란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총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투표. 이 미친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반듯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밖에 없습니다. 이 미친 나라,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누가 구할 것입니까? 국민이 구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투표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전투표부터 끊임없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총알보다 강하다는 투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이기는 나라,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죠.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그걸 헌법에다 1조 1항 2항에다 다 집어넣어놓고도 하는 짓거리들이 내란이나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자를 옹호하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방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미친 나라인 겁니다. 이 미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구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사전투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리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오늘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투표를 했는데 그 의미는 청년의 나라,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나라, 청년의 희망에 부응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부한 게 하나 있지요. 사전투표를 가급적 많이 해달라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본투표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본투표를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나오면서 왜 국회의원 뭐 이렇게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제3의 내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회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국회의원직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겠지만 국민이 준 권한 이런 것들을 나는 시현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투표 6월 3일 전까지 또 제3의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본투표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은 무조건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아직 사전투표를 안 했습니다. 이거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다 하고 그러면 1시가 좀 넘겠죠. 저는 한 2시쯤 사전투표를 할 겁니다. 오늘 중에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셨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6월 3일 본투표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나라가 지금도 이 내란 잔당들이, 내란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주호가 국무위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사회부총리 하고 있고 곧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런 자들이, 내란을 했던 자들이 지금의 국정원장이고 지금의 장관들입니다. 그들의 경찰청의 수장입니다. 그들이 군의 수장들입니다. 그러면 제3의 내란, 또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6월 3일 새벽 그들은 또 탱크를 몰고 우리 국민들 목에 칼을 겨눌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경고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나는 경고했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하고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까지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이는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6월 3일 날 새벽에 이들이 또 내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북한 소행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제 민주당이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이들이 지금 국정원의 오비 또 일부 과격 분자들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하고 북한이 이렇게 한 거야. 신북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6월 3일 새벽에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투표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 3일 날 투표가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죠? 이 나라가 미친 나라인데 지금 미친 정신병자 새끼들이 모두 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이주호가 정상입니까? 국정원 조태웅이가 정상입니까? 아무도 정상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6월 3일 날 새벽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두환의 군대와 지금 군대가 뭐가 다릅니까? 군발이 이 똥별 놈의 새끼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지 혼자 일으켰어요? 똥별들이 같이 일으킨 거잖아. 충암고파. 그걸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가급적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 6월 3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 나라 정상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정상 아닙니다. 군발이 정상 아닙니다. 경찰 정상 아닙니다. 국정원 정상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저들은 총칼을 들고 다시 탱크로 우리를 밀어버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6월 3일 날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다시 폭동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 전에 우리는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별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사전투표를 하자. 재외동포 투표도 79.5%가 나왔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치입니다. 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느냐. 이제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바로 세우자. 라는 투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이재명이다. 찍기도 쉬워. 1번이야. 제일 첫 번째다.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가장 많이 한 겁니다. 사전투표 역시 예상컨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겁니다. 왜? 본투표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투표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질 것입니다. 이번 대선 왜 치러지는 겁니까? 미친 윤석열이가 지랄을 떨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의 폭정, 그 폭정도 참 속이 터질 일인데 거기다가 내란을 일으켜서 지 스스로 파면된 일이 미친 자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 그 퇴행을 막는 선거가 바로 이번 6.3 대선이다. 그런데 오늘 내일이 사전투표다. 그러면 사전에 투표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분노 이것들이 얼마나 높았던 것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투표가 빨리 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못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투표를 하는 날이 온 겁니다. 국민의 물결치는 이 분노를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저 내란 잔당들, 내란 세력들, 이 자들을 깔끔하게 쓸어버려야 합니다. 내란 잔당들이 감히 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표를 달라고 할 때마다 저 미친 자들의 얼굴을 내가 찬찬히 봅니다. 너그 자식들은 네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 판단을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행동은 바로 투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몰입애들한테는 절대 맡길 수 없다. 우리 국민 스스로 대한민국을 바로 한번 세워보자. 그것이 바로 이재명을 찍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3 내란을 누가 제압했습니까? 국민들이 제압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해제 결의를 했죠. 그 전에 국민들이 그것을 군대를 맞고 총칼 앞에 서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잖아요. 이 나라가 국민의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투표로 선출된 몇 놈이 그리고 고위공직자 몇 놈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네 것이 아니야. 이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국민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보내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투표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 내란 잔당을 완전하게 쓸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한 표, 이재명을 찍는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기호 1번 이재명을 찍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전투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전투표 해야 되죠. 뭐 몇 가지 해야 되지 않을 일도 있고 뭐 하는데 그거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기표소 안에서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건 안 되지만 기표소 밖에서 사진 찍고 엄지척하고 뭐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SNS에 올리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한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고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정신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재명 지지한다 하냐 하니까 귀엽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물론 귀엽지. 또 잘생겼잖아요. 그게 뭐야. 똑똑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더라고. 그러지 말고 왜 이재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일꾼,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뭐 깜깜이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27일까지 조사한 것은 다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타자 대결에서 이기고 있고 양자 대결 뭐 단일화되지도 않을 거니까 양자 대결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보면 대개 50%를 넘나드는 그런 조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리얼미터, 갤럽 등등등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지금까지 여론 추이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내용이 궁금하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차근차근 눌러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론조사를 지금 분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이미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 경호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이 준동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총질하는 놈들 생길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서는 것, 국정원이 나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된다. 이 자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미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친 자들을 제압하는 길은 바로 투표밖에 없다.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됩니까? 투표로 저들을 멸절시켜야 된다니까요. 괴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진짜 나라, 진짜 대한민국, 바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이재명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구나. 그냥 이런 것이죠. 대부분의 여론조사, 사실상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층, 그리고 충청권, 여기에서도 이재명이 압도적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결과는 계속 나왔었죠.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권에서도 이미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변수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TK,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한 수준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선거에서.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20대 대선에서는 거의 윤석열한테 TK에서 완벽하게 패했지만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봐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42.2%가 나왔다니까요. 여론조사상. 그러면 실제 투표에서는 40% 이상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김문수가 44.9% 나왔거든요. 지금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2.2%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이런 것으로 보면 대구 경북도 돌아섰다. 대구 경북 분들도 이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후보, 내란 세력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하는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PK,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서는 이미 앞섰지 않습니까? 이재명 46, 김문수 41.7입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거 판세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만 빼놓고 모든 70대 이상만 빼놓고 전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대 포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70대 이상의 지지를 기반으로 40대, 50대를 포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전부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70대 이상의 절반은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지지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쿠데타가 좋고 독재가 좋고 그런 분들은 그걸 계속 하겠다는 그 당에 찍는 게 맞죠? 그 소신을 버리지 마세요. 독재가 좋으시죠? 박정희가 좋고. 전두환이 좋죠? 광주를 쓸어버렸으니까 칼로 총으로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 김문수 찍으세요. 나는 찍으라고 권유합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야. 청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왜 당신들이 책임지려고 하냐고.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살았죠. 그렇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자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지를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해 주시라.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 독재국가에서 살아야 되는가? 쿠데타가 빈번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 총칼을 들고 군인들을 시켜서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권 아래서 살아야 하는가는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공부 많이들 하셨잖아요. 대학 다 나오셨죠. 70, 80대 어르신들.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지하세요. 뭐 제가 갑자기 내가 열받을 일은 아닌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70대 어르신들 중에 절반은 김문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하신 분들한테는 독재가 좋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뭐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 여론조사 이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니까 노역을 막 부렸던 한덕순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죠. 이분이 갑자기 뭐 SNS에다가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이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보복 없죠.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 없습니다. 그런데 너처럼 당신처럼 내란을 일으킨 내란 거의 주범 수준들은 반드시 단죄한다.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자들 그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가 엄청 쫀 것 같아요. 뭐 정치 보복이 없다 하는데 공허하게 들린다 있다 이 말을 하는데 너한테 가는 칼날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일이다. 법에 따라 엄중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내란 잔당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됩니다. 보수 멸망이 어떤 것인가? 보수 괴멸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국민의 힘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